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정말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12월 27일 토요일 점심입니다. 저는 현재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무실이냐고요? 지금 많이 울리시죠? 여기는 저희 매트릭스 투자 자문에 새롭게 둥지를 트게 될 여의도의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그동안의 사무실이 맨하튼 빌딩, 구 여의도 백화점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장기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곳이 아니라서 아주 작은 곳을 빌렸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업의 볼륨이 커지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그리고 막 밖에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좀 안쓰러운 상황이 계속되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사무실을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넓은 데로 이동했다고 해서 뭐 운동장도 있고 뭐 탁구장도 있고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여전히 뭐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가 감내할 만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와 비용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구분이 됐냐면 사람한테 대한 것은 일종의 투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동산은 정말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그 핵심 지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핵심지의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물론 인재들이 모였으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겠다.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라는 건 자기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는 건데, 현금 흐름이라는 건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뗀 게 현금 흐름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비용이 올라가면 현금 흐름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기업을 운영하기가 되게 비용이 올라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회사는 그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향후에 기업 분석을 할 때 겉으로 화려한 것에 마음이 팔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로 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현금 흐름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겉이 이렇게 그 멋지고 이런 것보다는 현금 창출을 잘해서 주주한테 일부를 돌려줄 수 있고 재투자를 재생산을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래 다음번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근데 비용이 높으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을 까먹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더 좀 달라졌고요. 사업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서울은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입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비교해야 되겠죠.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아무래도 훌륭한 인재를 얻고 싶기 때문에 자꾸 수도권에 있는 거 아닌가, 비용이 비싸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적인 경쟁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안 그러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새로운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리게 됐고요. 미국 시장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이제 연말 시장이 다 되어서 다 휴가 떠났고 특별하게 이제 활동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아주 소강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S&P가 0.03% 하락을 했으니까 제자리고요.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0.04%, 나스닥 0.09%, 러셀 2000만 0.53%가 빠졌으니까 대부분 다 그동안에 오른 거에 비하면 그냥 거의 멈춰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고요. 오히려 눈에 더 띄는 부분은 뭐냐면 외환입니다. 외환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관심인데요. 지금 동북아 3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 동향에 있어서. 일단 중국이 7위안이 깨졌는데 어떻게 될까 봤는데 7위안이 복귀되었습니다. 어제 6.999 하던 게 이제 7.003으로 바뀌면서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웬만하면 중국은 당분간 7위안을 지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원화는 어떻게 되냐. 원화는 1442원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한 1445원 정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엔 대비 921원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엔화는 어떻습니까? 156.57이에요. 1번은 그동안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156엔이 아니고 155엔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는. 근데 이제 156엔으로 다시 갔다면 개입해야 되거든요. 또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할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국제금융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엔화가 다시 한번 155엔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재량권을 얻었다까지 표현했거든요. 우리는 미국에다 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원하는 게 155엔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155엔인지 아니면 더 강세가 되는 것까지 원하는 건지 여부 다음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본에 지표 나온 것 중에 또 여기에 이제 겹치는 연결되는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는데요. 2.3% 나왔습니다. 기존에 2.8%였고요.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1.0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한 2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월요일날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요. 근원은 2.8에서 2.3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2.6%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아주 가열차게 엔화를 강세로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타겟팅하는 2%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엔화가 조금 더 강세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 2.3%가 12월 달에 나온 데이터니까 2.3%가 나왔던 11월 달보다는 환율이 더 강세가 돼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환율이 낮아져도. 근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 다음 한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러우 전쟁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종전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말 또는 일요일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종전안 서명 여부는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제 근처까지 간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 서울대 이 교수님께서 하시기를 정말 그게 맞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차악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최선의 안이 되더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정말 끈기의 러시아 2차 대전 때도 보여줬지만 포기하지 않는 러시아의 특성상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믿었던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정상들은 말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나 확실하게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외교를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이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국민들만 도탄에 빠진다라는 상황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탈영병이 30만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탈영병만 3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젊은 사람들 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민 또는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하면 일반인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전쟁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어찌되었거나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 결국 전쟁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모든 일반인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열받는데 한번 붙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서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항상 머릿속에 아예 도장을 좀 여러 장 박아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그와 만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뭘 가지고 왔는지 보겠다. 결국 우리가 했던 안에 오케이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게 할까요? 여론이 되게 좋지 않을 텐데 끝까지 싸우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텐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뺏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어려워지죠. 여기서 빨리 정지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러시아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건대 더 밀어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기업 뉴스로는 쿠팡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쿠팡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건이 좀 유효하게 보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4% 올랐는데요.
유출된 계정이 3,000개 뿐이고 3자 유출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발표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데 성공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서 그 러우 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오늘 그 크리스마스라서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됐었는데 WTI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58에서 56달러까지 떨어진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시장이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잘잘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월요일 날 지표들 보면서 그리고 또 환율 동향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내년 상반기 초반의 흐름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